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HLB가 나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선방을 했고 훨씬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보합 아니면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거래소가 요번 주부터 HLB가 적용이 되면서 아침 8시부터 생 난리를 지겼는데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주말 동안에 지금 HLB에서 회사 측에서 지금 많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신뢰의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항서제약 측 공지 같은 것도 뉴스화되면서 많이 지금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의 회사는 5월 재승인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수를 실패한 거잖아요. 재수를 실패해가지고 삼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번 실수한 거는 제가 그렇다고 넘어치는데 두 번째 실수에서는 저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냥 회사 측이나 아니면 뉴스 측이나 FDA 출신들의 말이라고 고지고대로 듣고 거기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HLB를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뉴스나 FDA 출신들이나 아니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또 제가 나름대로 좀 FDA 절차라든지 객관적 데이터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HLB가 아니면 회사 측에서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믿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삼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FDA 절차를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각자 전문가들도 이 해석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언론 매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될 것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 측에서 격리하다 그러니까 격리한 줄 알고 그 다음에 99% 승인 99%의 확률이 있다. 그거 믿고 그 다음에 정말 별거 아니다. 서류 제출하면 된다. 라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있고, 각종 전문가들도 이쪽 저쪽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심리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의견,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의견, 그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경향 때문에 요번 두 번째 재수에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횟수로 지금 6년째 HLB를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게 구주주를 위한 종목인가 싶기도 합니다. 구주주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매도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통장상 사이버머니 형태로 몇 억 정도의 수익을 보다가 본전 내지 손실 구간 또 갔다가 다시 수익을 봤다가 또 다시 손실이나 본전 정도의 또 가격이 내려가는 걸 수없이 반복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또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했으면 그나마 좀 덜 섭섭할 텐데 수익 났을 때 매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HLB를 폭락을 바란 투자자들에게 또 6년 존버한 사람보다 평단이 낮은 가격권을 내줘야 되는 그 아픈 마음을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몸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씁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 같은 장을 보면서 HLB에게 느낀 거는 야, 이 정도 신뢰도가 무너진 종목이 이렇게 또 살아난다고? 라는 대단함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욕해대는 또 일부 투자자들, 안티들이 또 단타를 치려고 저렇게 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진양구 회장님의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언론 플레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
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지금 조합이 되면서 HLB 오늘 주가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FDA 측에서 지적을 했고, 그 세 가지 중에서 경미하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두 가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균이란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약을 만드는데 균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게 회사가 경미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게 정말 경미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서류 제출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께서 또 자료 공유를 해주면서 이 무균공정 프로토콜에 대해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FDA 무균 프로토콜인데 보시면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뭐 FDA에게 왜 지금 제수, 삼수의 길을 가게 됐는지 예측을 하고 그냥 가설을 세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데, 일단 설비 환경 공정 라인이 6개월 이상 쉬었을 때 실사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걸로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보냈고, 지금 FDA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아마 지금 이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프로토콜 진행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린 시험 결과를 또 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확하다는 건 모르겠어요. 뭐 회사 측에서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물어볼 수도 없고, 저희는 뭐 어차피 나름대로 개인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해석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정말 경미하고 별거 아닌 거 서류 보완 요청을 하는데 왜 다시 빠꾸를 놨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 결과값은 뭔지 이거를 보내라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는 옵티버 요보이가 다음 달에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쟤들은 이미 대형 제약사고 FDA에 어느 정도 입김도 가능을 하고 로비도 충분히 가능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LB의 약을 승인을 조금 늦게 하려고 하는 또 수작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기존 구주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뭐 모함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저희는 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FDA 서류의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뭐 어떤 확답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경미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자체적인 해석을 내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 그것만 마냥 믿을 수만 있냐라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 안심은 하시되 이걸 뭐 그렇다고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게, 아직까지 이제부터 아직 남은 절차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반복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항서에서는 이미 뭐 FDA에다가 메일을 보냈고, 이렇게 되면 FDA와 미팅 일정을 잡겠죠. 미팅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를 받게 될 거고, 뭐 항서 측 중국 쪽 신문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정말 그 정도 사항이라면 클래스 1이 맞는데, 만약에 현장 실사가 나가게 된다면 클래스 2인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HLB가 승인을 받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뭐 클래스 2까지는 마음을 열어둬야 되는 게 현실적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진양곤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주가 회복을 위해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5월을 던져놨지만 저게 오너 입장에서 저렇게 막 날짜를 막 저렇게 던져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7월 정도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2개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월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FDA 미팅을 잡고 또 보완 서류 제출하는지 그 시간에 따라 이 달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또 있고 EIR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달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 또 주가를 내리려는 세력들의 또 공작들이 더 한층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보다는 또 여건상 좀 어렵고 불리한 시점인데 어떻게든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체거래소 정말 이거 피곤한 문제입니다. 오늘 뭐 HLB랑 테라퓨틱스가 대체거래소 종목으로 들어감으로써 시간에가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던데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하고 거래량 문제 이런 것도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찍는 건데 이 영상 타이밍도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데일리에서 나왔고 단독 항서제약도 FDA CRL 수령 공지문 공개. 그러니까 HLB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서 측에서 주말 동안에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보면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보안 요구서안 CRL을 공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력했다. CRL이란 FDA 품목 허가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내는 공문을 말한다. 앞서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은 미국 FDA 품목 허가에서 또다시 승인이 불발됐다. 22일 항서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CRL 수령에 대한 공고에서 FDA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 사유를 파악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공고문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점검과 관련해 추가 답변 제출이 필요하다 통보했다. 생산시설 점검과 관련해 추가 관련 제출. 요게 CRL 첫 번째랑 조금 내용이 바뀐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에 항서제약은 FDA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회사는 또 최종적으로 허가 신청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의약품은 개발, 임상시험, 신청, 생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친다. 여러 단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항서제약은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진전 상황을 신속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1차 CRL과 달라진 점. 이번 CRL 수령 공고문이 지난해 5월 17일 첫 허가 승인 불발 당시 공개한 CRL 수령 공고문과 달라진 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1차 CRL 공지문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따라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 이때는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시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 한 거겠죠. 그래서 생산 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 이거를 FDA에서 정확하게 이 원문 그대로 얘기를 했다면 정말 별거 아닌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5월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하고 7월 허가 승인을 받겠다. 죄송합니다. 5월 승인 아니었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진 회장님 7월 공약을 했는데 제가 하도 이거 날짜가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가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7월입니다. 회사는 7월을 밝혔는데 7월 빠르면 7월이겠죠. 자, 진양곤 HLB 그룹 진양곤 회장은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지금 일단 보시면 여기서도 나오는 게 HLB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경우 FDA가 클래스 1, 클래스 2 중 클래스 1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어차피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 방어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주주를 달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번 주는 또 주주총회가 여러 군데가 잡혀 있고, HLB는 다음 주가 되는데, 여튼 화요일 기점으로 HLB 테라퓨틱스부터 주주총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공장 투어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 지금 현재 주주들이 공장 투어 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장 투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주주들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특히나 HLB 생명과학 주주들은 조금 불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 배정 유증을 통해 가지고 진단키트 회사를 무리하게 인수를 했는데, 그걸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HLB처럼 진단키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재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그 적자 회사를 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에임 대표 조용호 씨인데, 조용호 씨가 요번에 블록딜 물량을 요번 달에 넘기기로 했었잖아요. 100만 주 정도인지 뭔지 뭐. 그런데 지금 그 회사를 그 유증자금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주주들이 믿고 주주 유증자금을 납입을 한 결과는 환기 종목입니다. 기가 차죠. 5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는데, 이 환기 종목이라는 게 관리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HLB 생명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합병 내지 아니면 또다시 FA처럼 HLB가 FA 흑자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또다시 흑자회사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HLB 생명과학이 자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합병밖에 없는데 합병시킬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보시면 이게 오른 것도 없는데 처참합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대체거래소로 지금 뭐 이렇게 HLB도 지금 5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테라퓨틱스도 지금 7,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별로 많진 않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제가 오늘은 또 이거 차트를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빠르게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HLB GenX는 11.4% 상승을 했고, HLB 파나지는 2,165원입니다. 제가 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HLB 생명과학이 참 불쌍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파나진도 그에 못지않는 종목입니다. 지금 3대장인데요. HLB 글로벌 생명과학 파나진, 정말 이거는 뭐 주주들 피눈물 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회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진양호 회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회사 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겠습니다만, 이 회사 관리 안 되잖아요. 주가 관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분배가 돼가지고 이거 어차피 HLB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잔잔바리를 합병시킬까, 합병시킬 수 있으면 합병시키는 게 낫고, 아니면 매각을 다시 하세요. 솔직히 뭐 이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거는 뭐 괜찮은데, 승인 나기 전에 이 적자 나는 회사들 해가지고 무슨 시너지를 기대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때 얘들 살 돈 모아가지고 FDA 쪽에 로비를 했으면 더 나았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와서 로비하기도 늦었어요. 늦었고 얘들 처치곤란입니다. 일단 HLB 파나진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셔도 지금 뭐 아직까지 정상 아닙니다. 얘도 지금 5일선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회복을 했다는 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2155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하한가 근처에서 지금 뭐 이렇게 다 회복을 했어요. 갭을 다 메우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음적으로 또 좋은 모습이 되려면 지금 오늘 종가 정도 근처에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테라퓨틱스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가 있다 보니까 HLB 하한가 사태에도 어느 정도 금요일에도 건조한
견조한 조정만 거친 상태에서 거의 회복을 하고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좋은 주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7,7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갭이 생겼고요. 그리고 5일선에 올려놓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내일 주주총회가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경영양성 각막염 유럽 임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아마 임상이 끝나고 데이터 취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 취합 결과에 따라 아마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도 뭐 데이터가 별로고 그러면 저희 꿈이 살짝 무너질 수도 있는데, 지금 리버가 휘청거리는 시점에서 그룹주 가운데에는 테라피틱스가 그나마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재료를 가졌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그룹주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렇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 재료가 살아줘야 HLB는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도를 찾을 수가 있다. 어차피 개인들은 신뢰도라는 게 주가로 형성이 되거든요. 주가가 회복을 하면 신뢰도가 살아나고, 떠났던 구주주도 다시 나 털렸네 이러고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신뢰도를 살리려면 계약 공시가 나와주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187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2,000원권을 올려놔야 조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현재 얘도 아직까지는 올려는 놨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차트적으로는 아직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3,415원에 마감을 하면서 차트 얘도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얘도 이렇게 되면 내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올려놓고 횡보 내지 버티기 박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기서 바로 올리기에는 현재 아직 시장의 신뢰도도 회복을 하지 못했고, 지금 요번 하한가 사태에 얼마나 많은 단타들이 들어왔는지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는 저희가 다행이다 생각은 갖되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 제약은 21,250원에 마감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얘도 아직까지는 갭은 처리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서 2만원권은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제약 같은 경우도 2만원 정도 자리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뭐 제약은 회복력이 원체 좋다 보니까 뭐 금방 갭은 다 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 가지고 계신 분 이제는 뭐 티가 나잖아요. 이제 주주라면 다 알잖아요. 뭐가 가볍고 뭐가 빨리 회복을 하는지.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제약에 베팅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아니면 테라피틱스나 이쪽에 베팅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동생들은 솔직히 뭐 우리도 다 알잖아요. 가진 재료가 없는 거. 그래서 메리트는 떨어지고 HLB 수혜를 보는 거를 충분히 아실 거고, 우리도 지금 뭐 하한가는 맞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승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잘못될 경우는 최소 하한가 한 방 정도는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감당하고 존버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죠. 생각은 했는데 막상 기대를 했던 부분과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뭐 감정적으로나 멘붕이 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또 상황이 저희가 뭐 후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빨리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 주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의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회사는 그래도 나름 해줬다. 저는 솔직히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실패를 하고 진양군 회장이 수습을 안 할 경우였어요. 이 수습을 안 해버리면 이 솔직히 시총이 이렇게 큰데 이거 어떻게 과연 수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맙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7,030원에 마감을 하면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얘 위치 보십시오. 이번에 6,000원 찍었습니다. 6,000원이 어딘지 아세요? 거의 아이고야 지금 뭐
이 저점은요 2019년도 가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 종목입니까? 얘가 못 간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네요. 회사 살 때 자금 조달하고 이렇게 막 쓰더니 환기 종목 만들어 놓고 주가를 안 올리는 이유는 이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될 거를 알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이거는 주총 때 엘생 어쩔 거냐고 따져야 됩니다. 주주분들은 따지고 이 다음 모색은 어떻게 할 거냐, 환기 종목 탈피를 위해서 합병 내지 이런 계획은 있는지 꼭 따져 물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엘생까지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서두가 너무 길었죠.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회사 말도 들을 필요 없고 뉴스 말도 들을 필요 없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 삼수가 말이 삼수지. 정말 간단한 사항으로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제 친구가 경찰 시험을 볼 때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서 한 개 틀렸다, 두 개만 더 맞았어도 합격인데 그러다가 결국 10년 재수하다가 결국은 현장직에 종사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뭐 삼수 사수를 거쳐가지고 진짜 합격한 친구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클래스 1인지 2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현장 실사가 나올 사안인지 아니면 재차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제출하기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버티실 분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또 각기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6년 뭐 5년 존버하신 그 이상으로 존버하신 분들은 여유 자금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답이 보일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가족이 괜찮지 않더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HLB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